네, 이 시각 K스탁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FS 리서치의 박정훈 멘토 그리고 엘리고스 인베스트먼트 임주화 멘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제가 위메이드 얘기로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이슈 두 분의 전문가하고 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믹스의 상장 폐지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이쪽 혹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장의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임주화 멘토부터 얘기하실까요? 사실 위메이드 주식이 다시 올라가게 된 큰 이유는 11월 2일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 투자 1%밖에 안 되지만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상장 폐지가 될 리가 없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좀 몰고 갔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사실 상장 폐지는 12월 8일까지가 연결이 되게 될 텐데 그 사이에 이제 위믹스가 또 사실은 또 이제 코인 선물 같은 것도 하방으로 좀 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선물 매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다른 의미에서 악재가 호재인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산 거기 때문에 다소 이 상장 폐지가 아예 된 이후로 다시 이 모멘텀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이 블록체인에 대한 것들을 사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메타버스에 관련된 걸 개발을 다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분위기만 맞으면 다시 런칭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사실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재 때문에 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예 상장 폐지가 된 이후 시점에서 뭔가 이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될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사실 지금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치료제라는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거기 때문에 아마 게임주들이 향후 게임 이외의 산업에서 어떤 모멘텀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지를 네.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내일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좀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이라고 하시면 다음 거래일이니까 월요일 말씀하시는 네,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한 2, 3일의 거래일 동안은 계속해서 이 악재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고 계신데 박정훈 멘토께서는 위메이드 그룹주 오늘 하한가지 않습니까? 네. 위메이드 하나만 좀 하한가가 살짝 풀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예, 일단 시장에서 신뢰를 좀 했었던 건데 그나마 이제 주가도 위믹스 가격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어가지고 그동안 그리고 이제 MS 투자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시장에서 믿었는데 그 신뢰가 깨진 점 때문에 어쨌든 하한가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전 오늘 잠깐 풀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대부분들 내용을 다 아실 거고 다만 이제 그 여파를 조금 저는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이제 인텔렉스라고 하는 그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유믹스처럼 이렇게 코인 관련된 P2E로서도 또 분류되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네오이즈 오늘 주가는 견조합니다. 이제 견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출시될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코인에 대한 그 리스크는 있지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위메이드 정도에서 한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다만 위메이드는 조금 더 빠질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네오이즈라던가 다른 업체들이 주가 만약 이것 때문에 좀 약세라면 그거는 조금 다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내년 신작 게임 기대되는 업체들이나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업체들은 조금 기대를 이런 하락에서 조금 더 관심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메이드와 관련된 그룹주들은 영향이 직접적이지만 이것 때문에 오늘 투자 심리가 악화돼서 게임주 다른 것들이 하락하고 있다면 개별 게임으로서 괜찮은 회사들은 지금 좀 다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어쨌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 상장 폐지 이슈가 주가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게임 전반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임주화 멘토께서는 그러면 위메이드 그룹주 외에 다른 게임주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지금 게임 회사들이 연말 되면은 이제 방학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언제나 늘 같은 패턴으로 방학 시즌 맞이해서 핸드폰 모바일 게임으로 게임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과금 때문에 실적이 늘어난다라는 전제로 겨울마다 게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늘 말씀드렸지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때 고용이 잘 되는 미국의 시황이 한 3, 4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올 때마다 크게는 10년 패턴으로
온라인 사행성 뭐 포커 게임 이런 것들 이용객이 좀 늘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중에서 플레이미드라던가 위메이드 맥스는 어쨌든 하고 있긴 하나 오늘의 악재를 위메이드는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나머지 게임주들은 신작 게임이 제가 지금 나오는 걸 조금씩 해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의 이 실망 매물의 가장 큰 흐름의 원인은 제가 봤을 땐 지스타 때 행사에서 위메이드 사장이 나와가지고 괜찮다고 얘기한 것 때문에 진짜 괜찮은 줄 알고 갖고 있었다가 지금 이렇게 호되게 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스타에서 나왔던 신작 게임들을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재밌는 게임, 아주 재밌는 게임과 재미가 그닥 없는 게임의 어떤 품종이 종류가 좀 한정되어 있었었는데 지금은 품종은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확 재미있는 게임이 이제 눈에 띄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진도를 빼다가 닿지 않는 그걸 어떻게 이제 꾸려나갈까가 게임 회사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디지털 치료제로 넘어가면서 어플로 접속해서 거기에 네. 있는 퀘스트를 이제 수행을 하면 제가 이제 당뇨 만약에 진행 중인데 그 퀘스트를 해결하면서 약을 먹을 시간입니다라든가 아니면 게임처럼 이렇게 진행하면서 뭔가 치료가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임상 진행하고 있는 게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메타버스의 흐름은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유행된 거라고 한다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치료의 개념에서 다양한 질병과 함께 게임 회사가 다른 먹거리를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네네. 조금 찾아보시면서 큰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엔 시장이 메타버스로 우리가 갈 거다. 미래의 시대에는 메타버스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거기서 뭐가 쓰일 거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뭐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좀 달라지는데 그중에 하나가 거기서 쓰이는 화폐인 가상화폐 또는 NFT 뭐 이런 것들이었죠. 오늘 이제 위메이드는 가상자산과 뭐 NFT 이쪽의 이슈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이제 장영국 대표가 시장으로 계속 소통했던 것들에 대한 배신감을 투자자들은 조금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장 폐지라는 절차가 진행될 때 회사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할 테고요. 회사도 이 분위기가 어떻게 전화에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이 있었을 텐데 거의 100% 상패 안 될 것 같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강하게 해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과가 상패로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배신감 또는 실망감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 저희가 뽑아놓은 거는 캐리소프트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캐리소프트가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가 중국에서 이제 심의를 통과했다. 결국에는 한학령과 관련된 거겠죠. 본격적으로 컨텐츠들이 지금 이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의 선봉장에 지금 어떻게 보면 캐리소프트가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슈를 좀 얘기를 해보죠. 임지화 멘토 먼저 하실까요? 네, 사실 최근에 한중 정상회담 때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멘트가 한국과 중국 문화와 인적 교류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시진핑도 똑같은 멘트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중 문화 인적 교류의 적극적 태도, 정말 빨리 움직인 적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한국 측과 다양한 문화가 같은 내용이고요. 인적 행사를 기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행사랑 관련된 걸 잘 보셔야 된다 저는 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OTT 플랫폼도 내부에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어 있는데 그 경쟁을 할 때 넷플릭스랑 마찬가지로 영화 한 편 틀어가지고 이제 과금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을 모객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으니까 편수가 몇 개로 나눠져 있는 드라마를 사서 뭐 1, 2, 3편 먼저 뭐 이번 주 틀어주고 3, 4, 5, 6편은 뭐 다음 주 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금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불법으로 다운받는 영상에 대한 거에 돈을 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고 이제 수익을 낼 수도 없으니까 네네.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걸 할 텐데 그걸 하게 되면 보통 행사라는 거를 하려면 뭐 가수 아니면은 뭐 공연 아니면은 팬사인회 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미국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의 사람도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얘기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도 신의가 통과됐고 이제 이번 주에 키스트에서 이제 그 김혜수가 주연인 드라마도 하이에나도 지금 판권을 IP가 팔렸기 때문에 지난 2016년을 고점으로 한알령 때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판매가 안 된 드라마들 IP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그 애니메이션도 지금 빠르게 통과를 해줬다라는 분위기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컨텐츠 쪽은 다 이제 좀 훈훈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훈풍이 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저희가 확실히 받게 됩니다. 박정훈 멘토께서는 이 캐리소프트 이슈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캐리소프트는 그리고 오늘 상한가 들어가 버렸는데 앞으로도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의할까요? 예, 캐리소프트만 놓고 보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애니메이션에 관한 뭐 한한령의 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왜 갑자기 중국이 조금 태도를 그렇게 바꿨을까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뭐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시작했고 뭐 그게 다 끝났고 이슈가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공동부유 차원에서 그 국민들에게 이제 그 좀 좋은 것들을 좀 선물해줘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풀어주고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가장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내부적으로 좀 큰 건 반도체 문제가 좀 끼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이제 반도체 거의 공동체처럼 이제 됐는데 그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급한 거는 반도체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국 쪽에서 힘들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조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거를 뚫어보기 위해서 저는 정적으로 조금 좀 속된 말로 좀 친한 척하는 거 아닌가 이런 네네.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뭐 캐릭터 좋고 콘텐츠도 좋지만 사실은 반도체에 관련된 중국 관련된 반도체 뭐 장비업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ASML 회장도 사실 왜 미국한테 왜 중국에 못 파냐, 중국에 팔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제 분위기는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점들도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하신 뭐 캐리소프트를 비롯해서 그 약간 그 청소년들이나 이런데 유해하지 않은 그런 아이템들에 관한 것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확장해서 뭐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사업 경쟁력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쉽게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캐릭소프트 이슈들 그리고 한한령이 좀 해제되는 이슈를 단순하게 컨텐츠가 열린다 이렇게만 보지 말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에 있어서 중국이 이제 한쪽으로 좀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지에 좀 몰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하고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들을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반도체일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손을 내미는 일차적인 차원에서 한한령 문제가 됐던 것들을 조금 풀어주면서 우리 분위기 좀 변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반도체 쪽도 혹시나 중국하고의 거래가 좀 많은 데들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내비쳐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테슬라.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가 화상 통화를 하면서 기가팩토리 한국에 뭐 최우선 후보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갔죠. 한국에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기가팩토리를 만약에 짓는다면 최우선 후보지에 한국이 있다. 뭐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한국의 여러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차 전지주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임주화 멘토부터 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 납품이 되고 있는 회사를 리스트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센트럴 모텍이 먼저 움직였는데요. 사실 지금 자리는 들어가야 될지는 며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알루미늄 구동장치, 변속장치 만들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반응을 했고 아모그린텍이 고효율 자성 소재 테슬라에다가 개발해서 납품했던 종목이었고 MS 오토텍 같은 경우 모델 3의 핫스탬핑 판매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핫스탬핑을 팔고 있는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명신산업이라고 저희 코로나 때 한참 너무 재밌게 잘 갔던 종목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LNF가 이제 배터리 공급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뭐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그 두 가지가 오늘 슈팅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성창 오토텍이 인버터 공급을 하고 있고 우리산업홀딩스 우리산업이 조금 어제 오늘 살짝 움직였었는데 TC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C라고 한동안 상반기에 좀 재미있었던 주식인데 터치스크린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양전기, 오디텍 정도가 이제 뭐 아주 작은 중소형 종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총
한 10가지, 12가지 정도 회사가 테슬라가 납품을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법인을 통해서 뭐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가가 트레이딩하기에는 약간 수급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샀다가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긴 한데요. 일단 이들의 추이가 결국 어느 공장을 어떤 분야로 먼저 설치를 설계나 뭐 아니면 공장을 증설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가시화돼야지 이 중에서 먼저 좀 수혜를 보는 움직임이 있는 종목만 좀 움직일 거라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임주환 멘토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트레이딩의 관점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단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나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는 재료나 이런 걸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사볼 만한 그리고 이 이슈로 주가가 좀 움직일 만한 종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얘기를 들으시고 내 전략에 참고를 해야 되겠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하고는 또 전략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설명이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단기적인 전략에서 활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훈 멘토께서는 이 기가팩토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박종훈 멘토는 약간 중장기 전략 말씀하시죠? 뭐 단기든 중장기든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 기가팩토리 건설 관련해서 기사들을 한번 보시면 뉘앙스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렇지만 약간 일론 머스크의 그 립서비스성 발언이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네네. 생각되고요. 실제로 이제 당장 발표가 나왔을 때 뭐 명시산업이라던가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확실히 뛰었죠. 근데 오늘 보시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은 대수로만 따져봐도 훨씬 더 주가는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주가가 어느 정도 시장의 그 의견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 들어가시거나 큰 기대를 가지시는 건 저는 하지 마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에 왜 굳이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시장이 그만큼 크고요. 독일은 이제 유럽 시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짓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 자체도 작은 데다가 물론 이제 네. 2차 전지가 그만큼 가고이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냐 하는데 사실 2차 전지도 이제 미국에 더 많이 짓습니다. 그런 걸 따지 보면 사실은 기가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별로 크게 가지지 않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다올증권에서 이 기가팩토리 발언과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우리나라의 기가팩토리가 지어진다. 여기에 대한 주변에 뭐 협력업체들이라든지 도움받을 때들 또는 수혜를 받을 때들 이렇게 분석한 게 아니고 이 얘기가 오간 것의 시사점과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핵심적인 부품들을 만들고 있고 그 생태계에서 빠질 수 없는 나라다라는 게 도리어 더 시사점이다. 이렇게 보니까 꼭 테슬라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이 전기차 이 생태계 안에서의 핵심적인 회사들을 찾는 게 투자의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옳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테슬라를 떠나서 임주화 대표께서는 지금 전기차 전반으로 본다면 뭐 단기적으로든 차트상으로든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들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 기관이 많이 밀고 있는 LNF는 트레이딩을 지금부터는 좀 하셔야 될 분위기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LNF가 좀 좋게 보인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오늘 반등 나오는 수급도 굉장히 좋아 보여서 사실 에코프로 BM과 LNF는 사실 지금 아니면 또 살 자리가 없는 왜냐하면 그냥 주식만 하락한 것이 실적 부분에서는 별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만약에 미국의 연말 특수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4분기 실적이 좋을 종목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비아, LNF 4개는 꼭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이 다 합쳐도 한 20개가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인 스윙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무난한 자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훈 멘토께서는 만약에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탑픽을 고른다라면 지금은 어떤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이제 실적 시즌들이 끝났고 내년 모멘텀을 기대하는 그 업체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런 입장은 지금도 이제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사실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져 본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SDI나 SK 온 향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네네. SK 온을 좋게 보는 이유는
내년에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자금 문제 이슈가 좀 있었지만 그게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SDI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투자를 했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본격적인 투자하는 모습들이 내년부터 보이기 때문에 그 벤더들도 사실은 생각보다 조금 뭐 에코프로 BM을 제외하고는 거의 많이 못 움직이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상신 EDP라던가 뭐 신SAC라던가 이런 업체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 위주로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O는 아까 말씀드린 많이 투자를 한다면 네. 장비 업체들 중에 좀 괜찮은 것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뭐 앞으로 성장성 이런 거 봤을 때 충분히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도 충분히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새로 뭐 큰 종목 중에 좀 찾아보셔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새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2차 전지 제가 여쭤봤을 때 SK 온하고 관련 있는 회사들이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인도네시아에 리튬 관련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좀 크게 오르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가 SK 온의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회사죠. 오늘 거의 10%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강세거든요.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박정훈 멘토님. 예, 그동안 이제 소재 중에서 양극재나 음극재나 이런 업체들은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잘 안 오른 게 이제 상대적으로 전해질이라던가 분리막 쪽 관련된 회사인데 그런 업체들이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SK 하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SK 그룹의 자금 이슈도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도 해결되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도 조금 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그동안 많이 쉬었기 때문에 키 맞추기라는 차원에서 조금 오늘 급등이 나온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당분간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SK도 이제는 셀업체들은 사실은 이제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원자재 수급, 특히 리튬이나 이런 것들 수급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다는 것도 전반적으로 그 밸류체인까지 해서 그 셀업체가 성장하면 소재업체들도 당연히 성장을 하니까 그런 거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주가는 상승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오랜만에 좀 급등이 나와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워낙 다른 회사들에 비하면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주분들은 오늘 굉장히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박정훈 멘토의 의견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 볼까요? 다음 이슈는 진짜 오랜만에 그 농기계 관련주 이슈를 저희가 좀 뽑았습니다. 미국에서 농기계 관련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좀 강세를 요즘 보이고 있거든요. 국내에 관련된 회사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주제를 뽑았는데요.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임주환 멘토 먼저 점검해 주시죠. 사실 뭐 우크라이나 때 전쟁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8, 9, 10, 11월 달에 미국의 미 농무부에서 발표하는 미 예상하는 생산량 예상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산량 예상치가 진짜 어떻게 그 예상치를 계산하냐면 8월 달에 일단 씨앗을 뿌린 다음에 새싹의 개수를 하나씩 셉니다. 센 다음에 1, 2주 지나고 나서 죽고 나머지 살아있는 것만 계속 8, 9, 11월까지 매월 갱신해서 최종 싹이 난 개수를 공식 발표를 하는 게 11월 첫째 주에 발표가 나는데요. 네. 보통 그 개수로 하여금 향후 뭐 대두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얼만큼 생산될지 내년 전망치를 가지고 보통 선물 트레이딩이 12월부터 이제 수급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년에 비싸지면 미리 뭐 사놓는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싸질 것 같으면 포지션을 안 한다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영향이 시장에 옥수수라든가 대두나 여러 가지 미래 생산량에 자극을 줬기 때문에 이제 뭐 휴전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으므로 네. 생산량을 좀 자동화로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기계가 저절로 움직여준 자율주행이 되는 농기계를 주목을 좀 받는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적게 생산했지만 마진이 좋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농기계를 하나 더 사서 농사를 더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수급이 있는데 문제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충전소를 어디다 두고 할 것이냐. 왜냐하면 자율주행으로 가든 전기로 충전하든 충전은 어디서 주유는 어디서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농기계가 자동으로 움직이든 그냥 움직이든 간에 충전과 주유가 자유로운 어떤 상황이 일단 되어야지 농기계를 사가서 움직일 텐데 그 부분만 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네네. 시황이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트레이딩은 지금부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살 수 있는 게 TYM 옛날 동양물산하고 대동기업
뭐 아세아텍 정도밖에 트레이딩할 게 없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농기계가 되는 대동 정도로 트레이딩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대동 정도는 괜찮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박종훈 멘토께서는 이 농기계 이슈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예, 일단 뭐 최근에 TIM하고 대동이 올랐던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에 상장되는 디어의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이고요. 디어의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게 된 이유는 그 농기계를 하는 업체로서 아까 말씀하신 자율주행 그 농기계가 출시가 됐고요. 실적이 뭐 좋았고 그런 점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컨셉이 똑같은 우리나라 이제 대동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율주행 그 관련된 트랙터라던가 이런 것들 이제 출시하거든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러시아 이제 전쟁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쪽 유럽 쪽 수혜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어의 주가 상승이 뭐 국내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이끌었다고 보는데 네. 사실은 지금 보시면 꼭 그 이슈가 아니더라도 실적 자체가 TIM도 그렇고 대동도 그렇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점차 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내년 후년 갈수록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런 점들 포커스로 두시면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카타르에서 지금 월드컵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비밀리에 회동했다라는 얘기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좀 끝나야 되지 않냐, 어떻게든 휴전이든 뭐든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식시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농산물 시장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마지막 이슈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저희가 또 네옴시티 꼽았습니다. 네옴시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12월쯤이 되면 올해 연말쯤이 되면 구체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정부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정부 측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쯤 되면 여러 가지 계약이 이루어질 거야.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계속 들썩들썩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박정훈 멘토부터 얘기하실까요? 네, 뭐 저도 지금 올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 그나마 볼만한 테마나 이슈가 뭐가 있을까 봤을 때 2차 전지와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인데요. 그동안은 그냥 단순 테마로만 했고 막연하게만 했던 것들이 이제 빈살만 왕세자 방안을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진 것 같고 특히 원희룡 장관의 발언이 거기에 대한 좀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코론글로벌이라든가 같이 사우디 갔었던 그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수주가 곧 나올 거라는 거는 왜냐하면 이제 네옴시티의 앞으로의 그 준공이라던가 그 착공하는 거의 스케줄 이런 것들을 네네. 봤을 때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수주는 꼭 나와야 된다는 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특히나 근데 이번에 보시면 우리 업체들이 어느 정도 할 일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태국 쪽에서 조금 수주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첨단 도시 쪽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각보다는 늘어났다는 그 생각들이 좀 넓게 퍼지면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오긴 했지만 그 물 관련 수처리 관련된 거라던가 아니면 그 방산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카테고리 내에서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연말까지는 기대를 가지고 수주 나올 때까지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업체를 좀 선정하는 거는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코롱 글로벌이 이제 오늘 많이 오르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수처리 관련해서 코롱이 사실은 그 소재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뭐 멤브레인이라던가 고어텍스라던가 이런 특수소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처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주를 받는다면 또 건설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하기 때문에 코롱 글로벌이 건설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플랜트도 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것들이 영향이 있어서 그런 업체들 위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감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우리나라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까지 그때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한미글로벌도 지금 상황에서도 조금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주환 멘토께서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간단하게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모듈러 주택인데요. 모듈러 주택은
넷플릭스에서 하루 만에 집 바꿔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집주인이 나가 있는 사이에 12시간 만에 집을 바꾸는 다 만들어진 모듈러 주택을 그대로 옮겨놓고 이쪽으로 이사 오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로 치면 옛날 컨테이너 주택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듈러 주택으로 지금 갑자기 이틀 전에 한미글로벌도 저희도 모듈러 해요라고 기사 나면서 오늘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네네. 흐름이기 때문에 SY나 덕신하우징, 그다음에 금강공업, 코오롱글로벌, 한미글로벌이 모듈러 주택의 대장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이 가능한 건 덕신하우징, 금강공업, 한미글로벌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듈러 주택과 관련된 것도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분하고 이슈는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의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장 관심주 한번 들어보죠. 임주화 멘토 오늘 앞서 저희가 농기계 얘기했었는데 대동 오늘 들고 나오셨네요. 자율주행 3단계 개발이 목표다. 농기계와 관련된 자율주행을 추구하고 있는 대동 회사 얘기 좀 들어보겠고요. 박정훈 멘토께서는 2차 전지 내년 투자에 주목하자 윤성 FNC라는 회사 오늘 관심주로 가져오셨습니다. 먼저 임주화 멘토의 대동 얘기부터 자세히 듣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돌아오는 4분기, 돌아오는 1분기 실적이 계속 좋을 만한 회사들이 생각보다 성장주라기보다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약세장에서 잘 살아남는 종목들이 좀 수급이 몰릴 수 있을 거라고 단기 제가 말씀드린 한 2달 정도로 보는데요. 농기계 회사분 종류들 어차피 4가지 중에서는 결국은 디어랑은 비슷한 건 자율주행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고 있는 뭐 미국이라던가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를 간다던가 아니면 뭐 네옴시티로 간다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농사 인력은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뭐 씨앗을 뿌리고 걷어주는 그런 자율주행이 가능한 농기계들이 향후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단계 자율주행은 연구개발 중이고요. 1단계는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뭐 대구라든지 이런 시에서도 자율주행인데 충전이 좀 빨리 되는 혹은 배터리를 분리하는 그런 연구들을 시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제가 보기에는 11,800원에서 12,500원 사이에서 트레이딩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 14,200원, 손절가 11,200원 정도로 잡으시고 오늘 금요일에 해도 괜찮을 종목을 아까 주신 이슈에서 찾아봤는데 수급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한 12% 정도 올라 있는데도 지금 한 목표가 14,000원 정도 보고 단기적으로 들어가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대동기어나 대동은 둘 다 트레이딩이 좀 시가에서 잘 매집을 하시거나 눌림목을 잘 찾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훈 멘토 오늘 가져오신 종목 얘기 좀 듣겠습니다. 예, 윤성 FNC라고 이제 그 2차 전지 믹싱 장비하는 업체인데요. 제가 이번 주만큼은 2차 전지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SK온에 독점적으로 믹싱 장비를 공급합니다. 믹싱 장비 자체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장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SK온이 투자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지금 상장한 지 한 얼마 안 됐고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됐고 공모가가 49,0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첫날 상장한 날 공모가 이하로 그러니까 4만 원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끝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49,000원 정도 공모가를 밸류를 내년 기준에 따져봐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 특히나 이제 장비 업체들은 그 투자나 이런 셀업체들의 투자 스케줄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보통 24년 밸류를 땡겨오는데 아직도 여전히 지금 주가도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 오늘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공모가에서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부터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장애가 됐었던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SK온의 자금 이슈였는데 자금을 어떻게 끌을 수 있는가 했는데 뭐 그룹에서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그렇고 자금 이슈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또 같이 이제 도와서 좀 더 뭐 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업체가 생기고 하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조금 주목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목표가는 사실은 한 7만 원 정도로 잡긴 했지만 어떤 밸류의 2024년 밸류를 가지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해본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수주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조금 주가가 그때 튀게 되면 그때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성 FNC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저희가 상방을 좀 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회사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정도를 제시하셨으니까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임주화 대표 그리고 박정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죠. 두 분 감사합니다.